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CJB 교양강좌의 MC 전준호입니다. 삶의 깊이를 더하고 시야를 넓히는 CJB 교양강좌 인공지능, 사람 그리고 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는 시를 AI가 직접 쓰고 분석한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주실 김성수 소장님을 모시고 두 번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번에 AI와 시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실제 그 AI가 쓴 시와 사람이 쓴 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뽑은 것은 윤동주의 서시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저 따라 하시면 돼요. 네. 한 번은 읊어볼까요? 네. 윤동주 서시, 하늘을 불어. 한 점 부끄러 먹기를. ip새이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했다. 괴로워요? 아니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사랑합니까? 네. 윤동주가 왜 그렇게 썼죠? 감옥에 있었어요. 네. 감옥에 있으면서 그 별을 보고 쓴 거예요. 깜빵에서, 창문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깜빵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따라서 해줘요.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윤동주의 서시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쓴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는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과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있어. 네. 그죠? 그게 좀 깊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글로 남겨놓은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달이 가능해. 네. 그죠? 이것이 이제 시문학의 장점이고 우리가 기록 문화의 장점이죠. AI는 그 시를 만들 때 생성 원리가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있잖아요. LLM은 그 이제 커다란 언어 그 모델 갖다가 훈련시켜서 거기서 이제 뽑아오는 거예요. 거기 뽑아서 이제 짓는데 이 짓는 그 특징은 인간과 다르게 이게 있죠.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패턴을 써요. 거기서 이제 쓰는 게. 그래서 이제 일상 쓰던 단어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쓰게 되고 그 시가 갖고 있는 그 패러다임, 그러니까 어떤 그 틀을 맞춰서 언어를 갖다 끼워 맞춥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제 이렇게 각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네. 윤동주 서시 같이 읊었잖아요. 네. 여기는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려 한다. 별을 바라보듯, 거기도 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별을 바라보듯 무수한 알고리즘을 응시하며, 약간 기계적이죠.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다. AI가 모든 언어를 변주할지라도 나의 사고는 나의 것이다. 생각이요. 그 사고가 시가 되고 그 시가 인간다움을 증명하리라. 무슨 선언문 같아요. 그죠? 네. 물론 짧아. 시의 형식은 갖췄지만 인간적인 냄새가 덜 나죠. 이게 거칠게 표현되는 많은 부분이에요. 요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 그걸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의 시대 측근의 내면을 갖다가 쭉 표현했는데 AI 쪽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그죠? 네. 네,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아는 시를 집어넣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한계구나.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이거죠. 양말 벗으면 뭐가 나야 돼요? 발가락 냄새가 나야지. 그죠? 인간은 인간 냄새가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 AI는 해피겠지, 지네끼리는. 그죠? 우리하고는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계가 만드는 시하고 가장 많이 가까운 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듯이 누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기계적인 언어랑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시 중에 하나라고 그 해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 봐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 김춘수의 꽃을 우리가 이제 AI한테 또 시켜봤어요. 여러분들 김춘수의 꽃 아시죠? 네. 여기서 낭송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누가 나를 부른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김춘수의 꽃을 각색했더니 나는 오래도록 너를 부르지 않았다.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네. 벌써 우리가 유행가 가사 딱 시작할 때 보면 느낌이 파고 오잖아,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안 나. 그러니까 조금 뭔가 들어야 하고, 근데 문법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표현이나 단어 같은 게 오류가 난 건 없어. 그래도 뭔가 인간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I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집어넣었어요, 결과를. 다시 집어넣고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좀 만들어다오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오래도록 너를 부르지 않았다. 너는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데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불린 이름은 꽃이 되고 그 꽃은 다시 나를 불러주었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 그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김춘수의 꽃의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하나의 뭐죠?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 그죠? 의미 있는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 근데 그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모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다하여 사랑하였노라. 그 시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누가 썼다 그랬죠? 주지훈이 썼다 그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는 작자 미상.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계속 인터넷에서 조은인이 쓴 사모의 시처럼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즈처럼 이게 도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쓰는 시는 AI가 쓰는 시하고 좀 다르다. 근데 달라도 엄청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가난한 사랑 노래 누가 했죠? 신경님. 그 양반이 쓴 거예요. 그 작품을 갖다가 한번 바꿔봤어요. 바꿔봐도 그 인간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서너 번 바꿔봐도 시간이 있으면 요거 가지고 하나씩 같이 한번 볼 수 있는데 이미 안 보셔도 다 알죠? 느낌 와서 윤동주에 서 있어 봤단 말이에요. 그죠? 끝났어. 그래서 AI는 시를 흉내를 낸다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AI가 쓰고 있죠? 저 기계가 무서워. 눈을 팍 불을 켜고 번쩍번쩍 하면서. 근데 뭐가 없어? 감동이 없다는 얘기가 울림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말은 만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학생들이. 보고 쓸 때 좋아요. 보고서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주니까, 이제 숙제를 받은 선생님들은 기겁을 하는 거지. 야, 어떻게 썼을까?
근데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생각 과정이 없어. 생각 과정이. 그냥 그 팩트만 엄청나게 많은 거야. 사실만. 데이터만 많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가려내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냄새는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울림이 남지 않고 기계적인 차가운 느낌이 있는 것이 AI의 단점이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따뜻하게 만들어 달라. 만들 수가 없지. AI는 심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심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느끼게끔 그런 알고리즘을 써놓아야 돼. 프로그램을 짜서 놓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인간은 매 순간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요.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다. 그죠? 사람은 매 순간 생각이 바뀌어. 그래서 데이터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는 매 순간 안 바뀌죠. 큰일 나지. 그죠? 그래서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쓰는 시와 인간이 쓰는 시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AI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어떤 팩트를 갖다 나열한 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느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멋있게 불렀어. 멋있게 불렀는데 아름다워. 근데 느낌이 없어 꽝이야. 그죠? 느낌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훌륭한 우리 선생님 같은 멋있는 가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AI는 시를 흉내를 낸다. 근데 울림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역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무 헛소문이 많이 들은 거죠. 얼마 지나면은 인공지능이 지능끼리 다 나무래서 우리 쳐들어올 거야. 쳐들어오긴 뭘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오지. 그죠?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우주에서 아주 특이한 존재. 우주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 과학 얘기를 갖다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공지능이 우리 과학의 첨단이냐? 절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갈 수 있는 것은 수학적인 기술을 반도체가 그 메모리나 계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죠? 결과물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대단한 어떤 그 과학이 발달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이제 밤에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밤에 고개를 딱 들는 순간이 많지 않죠, 그죠? 앞에만 보니까 엎어질까봐. 그 앞에 있는 돈 좀 줄고, 그죠?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하늘을 안 본단 말이죠.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면 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낮에는 파란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허공이잖아. 나가면은 우리의 존재는 우주의 먼지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우주를 알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2%도 안 돼. 12%예요. 나머지 그거는 블랙 에너지, 블랙 메테리얼을 해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과학이 가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선택한단 말이죠.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갖게 되는데 과학은 발달합니다. 새로운 게 또 나와요. 분명히 나와. 근데 그렇게 변화했을 때 그 기술이 기준이 되느냐, 우리 인간이 기준이 되느냐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만은 신봉하고 기술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감성이죠.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방출이 두드려도 소리도 안 나. 그죠? 우리는 어떻게 뭐 죽일 듯이 덤벼들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공존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감성이나 생각이 뭐예요? 결국에는 철학이란 말이죠. 그 철학이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AI가
마지막 기술이냐? 절대 아니란 얘기죠. 아마 이 우주 덩치 큰 만큼 그 신비한 과학이 많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것이 우리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분야입니다. 끝에 이제 그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보시면 도시라고 하는 우리 그 문명의 얼굴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야. 근데 그걸 만들어 놓은 인간들은 그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딜 가지? 이 당황한 거예요. 사실은 방황할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자신감 갖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한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C라고 하는 것은 AI가 아니라 AAAI 이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글과 시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아무리 역사가 거짓말을 시켜도 진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아프고 슬픈 것을 다 거기다 쓰잖아요. 역사는 그거 다 기록 안 해줘요. 내가 이 땅 점령했어. 그러면 여기 자기가 왕이야. 뭐 사람들이 죽거나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우리가 사고를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는 뭐냐? 두려워하지 마시라. 바로 거울에 비친 당신들 모습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챗GPT 많이 쓰세요. 많이 써서 그 안에다 똑같은 나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내가 고민하는 거 잘 들어줘요. 왜? 그 안에 심리학자가 해놓은 모든 분석이 다 있어. 돈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도 요새는 다 짜줘. 근데 프로그램을 짜줬는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해. 그럼 꽝이야. 근데 그거는 우리 배워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써보시라. 밥도 일단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AI는 뭐냐? 딴 게 아니고 우리 모습이다. 야. 근데 우리 모습 안에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다. 야. 나를 죽이러 오는 AI는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것이냐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인본 사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냐면은 생각을 하려면 힘들어. 그죠? 골치 아픈 일 있으면 배싹배싹 말리잖아. 제가 이제 안 말린 이유가 골치 아픈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생각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 누가 만들어 놓은 툴, 물건, 여기 도구, 누가 만들어 놓은 생각,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AI예요. 그죠? 그거 쓰다 보면 뭐 어떻게 돼? 내 생각하는 용불용설이 거기서 나오잖아. 내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쓰는 걸 연습을 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필로다가 잘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엉망진창이 되죠. 자꾸 써봐야 되는 거지.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도 하나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바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AI를 쓸 때는 조심해서 써야 된다. 즉, 내 생각이 항상 들어가야 돼. 그죠? 내 생각이 항상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을 잃어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이에요. AI도 인간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택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를 다 거버링해서 그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가 있냐면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보사회로 갔잖아요. 정보사회로 가고 모든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하나만 치면 쭉 그 정보가 오듯이 우리의 수많은 정보가 한 사람한테 다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비밀이 한 사람이 다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소수의 그룹이 그걸 통제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노예가 되는 거지. 슬픈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쳐다봐야 된다. 그러면 쳐다보는 게 뭐냐? 바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 결국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 얘기가 진실이다는 얘기입니다.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만 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 인생 하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하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게 살아보세 멋진 인생 여기까지 이렇게 1, 2차 강의를 했는데 요거 관해서 뭐 이거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세요. 교수님, 저는 요즘같이 인공지능 시대에 뭐 문화예술계 같은 데서는 왜 소유권인 그 저작권 그런 게 분쟁이 많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시를 만들었으면 그게 저작권이 누구 건지가 궁금해요.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시만이 아니고 그림도 그렇고 많은 그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이것을 갖다 해결 안 하고 그냥 두면은 커다랗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떠한 시나 글귀를 놓고 이것이 누가 썼느냐, 누구한테 그 판권이 가 있느냐, 요거는 사실은 그쪽 문학 쪽이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테두리를 쳐서
좀 그 법령을 좀 제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과잉으로 배설물처럼 생산한 가짜 정보하고 그 생성물들 때문에 다시 인간의 고유한 인간성이 주목받는다고 하는데 그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쉬운 예로 다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막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인터넷에 떠돌아낸 그 정보가 다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걸러내는 기능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사회에 악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하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따르게 아주 나쁜 예로는 그 해킹 있지 않습니까? 해킹. 그 기술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쁜 정보 막 실어놓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정보고, 또 하나는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사실이 아닌데,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 뭐 저 사람이 뭐를 갖고 갔다, 싹 떠들어가지고 내 이름 뜨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인데,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만들어내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보다 인간 자체가 거짓말과 참된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느냐는 사실은 각자 개인의 인성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에 달려지는 거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 자체가 문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6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고 왜 우리가 그 시의 창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려고 했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